형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차 방정식의 개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3 때 2차 방정식을 조금 배웠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는 부분 또 강조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 해를 구하는 방법이죠. 첫 번째 방법 뭐가 있습니까? 인수분해 있죠. 인수분해가 기본이죠. 또는 근해 공식이 있죠.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인수분해를 자유롭게 잘 할 수 있어야죠. 일단 인수분해가 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거죠. 또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인수정리라는 게 있죠. 나머지 정리에서 파생된 거, 여기다가 x가 알파를 대입했을 때 0이 되고 식에다가 또 베타를 대입했을 때도 0이 되는 거를 만일에 쉽게 구할 수 있다면 이렇게 1차식 두 개의 인수를 금방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또 두 번째, 근해 공식,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구한 방법이죠.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때 만일에 1창의 개수가 이렇게 짝수이면 1창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요 2b' 나왔을 때 여기 대입하면 요 4b' 제곱이 돼가지고 4가 바깥으로 나가면 2가 되죠. 그래서 약분돼 가지고 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숫자가 좀 작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산이 좀 유리할 수 있죠. 이렇게 인수분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은 인수분해와 근해 공식이 있다. 두 번째, 근과 계수라는 게 있죠. 근하고 계수의 관계죠. 요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이렇게 인수분해 우변처럼 인수분해 됐을 경우에 요거를 전개해 보면 이렇게 되죠. 이 좌변과 우변의 식은 항등식이죠. 항상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계수 비교를 해보면 두근의 앞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나오죠. 요거 2차 방정식 활용 문제에서 중간 과정에서 쉽게 빨리 이용해서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다음 세 번째, 이 2차 방정식에 근이 있느냐 없느냐 판별하는 방법이 있죠. 여기서 근의 공식에 의해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죠. 요 루트 안에는 항상 0 이상이 되죠. 0 이상. 0 미만이 되면 뭡니까? 허수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실수인 방정식에서는 보통 실근을 얘기하기 때문에 요 b제곱 마이너스 4ac 루트 안에 있는 식 요거를 판별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d가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앞에 뿔마가 있으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일 때는 두 실근인데 이거를 두 개가 겹쳤다 그래서 이중근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중근일 때, 중근일 때는 줄여서 중근이라고 얘기하죠. 한 개로 셉니다. 요 근은 한 개로 셉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두 허근이 나오죠. 중3 과정과 차이가 나는 것은 허근도 개수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첨가된 거죠. 그래서 판별식의 보호를 가지고 근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아까 이 근의 공식에서 1창 계수가 짝수일 때 이렇게 b-제곱 마이너스 ac 원래 판별식의 4분의 1이라는 얘기죠. 요거의 부호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은 완전제곱식에 대한 활용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 완전제곱식은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판별식이 0이면 되겠습니다. 중근 조건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식이냐 방정식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식의 형태를 알고 싶을 때 이렇게 판별식을 많이 활용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판별식 이용에 있어서 주의할 점 2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2차 계수가 0이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판별식은 이 계수가 실수일 때만 사용하는 겁니다. 허수일 때, 계수가 허수일 때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계수일 때만 판별식을 사용할 수 있다. 결국 판별식은 실근이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2차 식은 똑같지만 함수는 여러분들이 조금 중학교 때 배웠지만 어떤 식의 값, 함수의 값, x가 얼마일 때 y 값이 얼마냐 이렇게 값을 구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식은 2차 방정식하고 똑같을 수 있는 거죠. 그거를 같이 결합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만약에 이 근이 모두 둘 다 양수일 조건, 중근이 아니면서 양수일 조건 이렇게 물어보면 이 양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확인하기가 근의 공식이나 판별식 가지고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활용하는데 이 2차식을 함수라고 보는 거죠. 2차 함수. 2차 함수라고 봐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0일 때, 이게 0일 때라고 하는 것은 y값이 0이니까 x축과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죠. x절편 얘기하는 거죠. x절편, x절편, x절편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양수 부분에 있으면 되는 거죠. 결국은 이것이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알파, 베타가 근인 거죠. 그러면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이 그래프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첫째, 2차 함수는 대칭성이 있죠? 어디를 중심으로? 대칭축을 중심으로 대칭성이 있죠. 그래서 이 알파, 베타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알파가 음수로 넘어가지 않으려면 이 음수를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의 차이는 이 f0의 값, 이거를 함수값이 f0의 값이 이때는 플러스고 이때는 f0이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째,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 서로 다른 두 근이 있어야 되니까 대칭축, 대칭축은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x좌표 얘기하는 거죠. 꼭지점의 x좌표, 이게 꼭지점이죠. 꼭지점, 꼭지점의 x좌표가 대칭축이죠. 이게 양수가 되죠. 세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함수값 f0의 값이 0보다 커야 된다. 이러한 근이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 어디 사이에 있다 이런 거를 따지는 거를 근의 분리라고 불립니다. 근의 분리,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뒤에서 내용이 계속 나올 텐데 꼭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칭축 구하는 방법 이렇게 써봤습니다. 대칭축 구하는 방법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을 해가지고 요 나머지 가지고 정리해서 완전 제곱식의 근, 제곱근,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을 구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항하니까 이렇게 근의 공식이 나온 거죠. x는 마이너스 2분의 b에서 x축과의 교점이 거리가 같아요. 거리가 요 대칭축을 중심으로 요 거리가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칭입니다. 그래서 이 2차 함수의 2차식의 그래프는 이 대칭축이 중요합니다. 이걸 정확히 찾아야지만 문제의 해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만일에 2번 두 근이 음수일 조건 이렇게 하면 그래프를 그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 양수일 조건의 차이는 뭐죠? f0의 값이 0보다 큰 건 똑같은데 이 근이 음수가 나오려면 양수일 때와 차이가 뭐예요? 이 대칭축이 이게 마이너스 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f0의 값이 0보다 크다는 똑같아요. 근데 이 대칭축이 마이너스, 이렇게 대칭축이 중요합니다. 대칭축이 음수면 이 알파 베타가 요 x절편의 알파 베타가 2차 방정식의 두 근인데 음수란 얘기죠.
두 근이 음수일 때 조건이 뭐라고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대칭축이 음수다, F0의 값이 0보다 크다. 세 번째는 한 근은 알파는 마이너스고 베타는 플러스인 경우에는 그림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알파 베타가 음수죠? 알파 베타가 음수면 이 알파 베타는 근각유세에서 A분의 C죠? A분의 C가 음수면 곱하기도 부호가 같습니다. AC의 부호가 음수예요.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AC가 음수이면 결과적으로 앞에 마이너스 곱하니까 자동적으로 플러스가 되죠? 그러니까 판별식은 따질 필요가 없다 계입니다. 판별식 조건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생략하는 겁니다. 판별식 조건은 생략한다. 결국 두 근의 부호가 반대면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 해서 근각계수 AC가 0보다 작다. 요거 하나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2차 방정식이 예를 들어서 알파 베타가 1과 3 사이에 존재하게 해달라. 이걸 확인한 방법은 오른쪽과 같이 그림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 가지 조건 생각해 봅시다.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서로 다른 두 점,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대칭축이 이 사이에 있어야죠. 대칭축이 이 사이에 있어야죠. 그래서 대칭축이 1과 3 사이에 있게 해달라.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 1번과 2번을 만족해도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 있죠.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안 되죠. 이런 경우는 두 근이 1보다 작은 쪽, 또 3보다 큰 쪽이 있죠. 그러면 이 빨간 요 포물선의 그래프하고 요 까만 포물선의 그래프 차이는 요 함수값 F1의 값이 0보다 크다, F3의 값이 0보다 크다. 그래서 이 함수값을 요 세 번째 거를 그림을 그리면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F1이 0보다 작죠? 여기도 F3의 값이 0보다 작죠? 다섯 번째, 알파 베타가 사이에 2가 있을 때 결국 알파 한 근은 2보다 작고 하나는 2보다 큰 근이 존재할 조건 하면 이거는 F의 값, 함수값이 F가 0보다 작으면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벌어지던 간에 대칭축이 어디 있던 간에 하여간 2보다 작은 쪽에서 3보다 큰 쪽에서 반드시 교점이 생기게 돼 있겠죠? 이 포물선이 위로 올라가니까 결국은 F의 값이 음수면 이거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 양쪽으로 벌어지면서 이보다 작은 거나 이보다 큰 근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2차 함수와 1차 함수. 1차 함수는 직선이죠, 직선. 교점 또는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이거는 함수지만 방정식으로 푸는 겁니다. 그러면 fx하고 교점을 구하려면 fx하고 서로 함수의 값이 같을 때죠. 같은 x일 때 y값도 함수의 값도 같다. 이거를 풀면 됩니다. 이걸 만족하는 x를 구하면 되는데 이걸 만족하는 x 그러면 하나를 이항하면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나오죠. 한쪽 식을 갖다가 이항하면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럼 이 2차 방정식을 그래프를 hx라고 놓는 거죠. 이거를 하나의 새로운 함수식으로 보는 거죠. 2차 함수식. 2차 함수를 보고 인수분해하거나 근해 공식에 놓거나 판별식을 이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질문에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섯 번째, 두 2차 함수. 두 2차 함수의 교점 또는 교점의 개수를 물어볼 때 이것도 위의 경우하고 똑같습니다. 같게 놓고 교점을 구하니까 함수값이 같을 때, 같은 x의 함수값이 같을 때 이거 이항해서 2차식 만들어주고요. 또는 2차항이 없어지고 1차식만 남을 수도 있죠. 이런 경우죠. 이렇게 접한다든지 뭐 아니면 근이 하나만 존재할 수도 있고 또 그러면 요 fx-x를 gx를 하나의 hx 이차함수로 보고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 교점의 개수 근 구할 때 인수분해하고 또는 근해 공식 이용하고 또는 판별식을 이용해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7번째, 2차 함수는 이 포물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아래로 블록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래로 블록하다. 아래로 블록한 경우는 요 꼭지점이라고 그러죠. 꼭지점에서 꼭지점이 바로 맨 밑에 있는 점이니까 이게 최소 값이 되는 거죠. 요 y 값이 최소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블록하다. 그래서 이 식을 갖다가 완전적식으로 고쳐보면 이게 0이 되게 만드는 x 값이 대충축이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뒤에 이게 0일 때 결국은 이것이 꼭지점에 y좌표가 되겠습니다. 이게 최소값이고 a가 음수이면 이 경우는 위로 블록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위로 블록하다. 위로 블록한 경우는 꼭지점이 제일 위에 있는 점이니까 최대값이 되겠죠. 식을 변형하는 방법은 똑같고요. 요 마이너스 4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만일에 x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지면 이거는 포물선 그래프를 그려놓고 요 범위에 중에서 최대 최소를 찾으면 되겠죠. 요거를 제한범위, 제한 변형 이렇게 부르는데 요거는 이걸 그대로 그래프에 적용해서 요 범위 내에서 제일 값이 큰 거, 작은 거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중상과정 때도 어느 정도 해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첨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2차 방정식에 2차 함수와 관련돼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 아까 근해 분리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 개념을 꼭 확인하고 머릿속에 잘 저장시키는 작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차 방정식 개념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개념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